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을 책임지러 온 남자, 김도영 멘토입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가는 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을 접하다 보면 잠깐 쉬어가고 싶어하는 라임오렌지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나만의 좀 격언이라든가 나만의 나침반,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복귀를 하기 마련인데요. 또한 거기서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서 특히 금요일날은 저 멘토, 김도영 멘토와 함께 같이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스킬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법부터 종목 상담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추천주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한 저희 대박 플러스 시즌2 청마의 해, 저는 유니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큰 대박의 기운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인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생방송에서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마의 해, 모두가 다 큰 기운을 가지고 가는 해를 잘 보냈고 오는 해 기대감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증시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마감 시장 조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인 수급이 꼬임으로 인해서 21.05포인트 하락 마감한 1946.1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에 반해서 어제와 오늘 양극화 현상이 조금 특징적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으면서 3.05포인트 상승 마감한 499.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급락이 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4.9원 상승 마감한 1055.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마감 시장 그닥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주쌤이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생방송을 통해서 할 때 한 주간의 수급의 특징, 그리고 시황의 전략, 그걸 토대로 다음 주의 주도까지 체크를 하는 시간이겠죠. 자, 그 전에 앞서서요. 일단 제 공략주들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저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AJ 렌트카 같은 경우 20.4%로 목표가 상향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쪽을 유지하고요. 자, CJ가요. 목표가 11만 8천원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1.3%로 차익 실현을 합니다. 잠시 뒤에 이유는 말씀드리겠고요. CJ 제일제당 8.6%, 리노공업 8.5%입니다. 또한 대상 8.4%로 역시 목표가인 38,200원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고려 아연과 세아제강 그리고 에이블 CNC가 역시 포트에 있는데요. 세아제강이 지금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5%로 월요일장 종가로 포트에서 제외가 된다.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그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첫 번째 이제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볼 종목이요. 이익 실현이 나가는 CJ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를 한번 보면요. 지주사 성격 쪽으로 차트의 모양,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만약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면 현재 음식료 쪽과 관점 측면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역시 신호등이 강한 상승세로 위로 올라치고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고요. 오늘 역시 아래 꼬리를 이쁘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CJ가요, 지주사 성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템포는 빨라요. CJ 같은 경우는요, 음식료 쪽 강점이 있는 지주사이다 보니까 상승세가 강하고요. 하지만 SK를 비롯한 전체적인 지주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지주사, SBS 같은 경우, KT 같은 경우, 또는 SK 같은 경우도 조금 템포를 좀 더 늦추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춘절에 대한 수혜, 중국 수혜주들이 오늘 조금 내수소비 쪽이 좀 강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왔지만요.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이익 신호를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는요, CJ 제일제당이 포트에 있죠.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CJ가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군에 비슷한 업종을 제가 지금 이제는 시장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가려고 포트에 제어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목표가인 11만 8천 원을 이렇게 올라타서 거의 끝났는데요. 현재 위쪽에 신호등의 모양을 보면 대략적으로 12만 8천 원대까지 추가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강하게 올라갔고 시장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리죠. 고점 부근에 터치 여부에 안착 시도를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주사를 조금 뒤에 봐야 되고 워낙 포트에 지금 음식료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똑같이 대상도 같은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자, 신호등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신호등은 제가, 프로그램 로직을 통해서, HTS 프로그램 로직을 통해서 저만의 특화돼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을 활용을 하시지만 키움증권의 이 HTS 상호를 가지고는 접목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스를 좀 갖고 계셔야지만 좀 가능하겠고요. 자, CJ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녹색 등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고점을 다시 한번 녹색 등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이상 고점 저항값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중소형주 쪽의 강점, 그러니까 중대형주 쪽이 좀 포함이 되겠죠. 대상 같은 경우에 이런 음식료 쪽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왔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변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가로 이익 실현 빠져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에이블 CNC를요,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에이블 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블 CNC 부분에 대해서는. 자, 수급을 보면요, 주쌤의 방송에서만 나왔죠. 에이블 CNC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우리가 폐장일부터 주구장창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와 기관대 매수세가 있었던 것이 올 초,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개장일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니까요.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쪽이 공격적인 부분은 안 들어왔고 연기금 역시 꾸준하게 샀던 포지션이 일부 빠져나가는 흔적이 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블 CNC 일단 차트 모양을 한번 보면요. 신호등의 모양에서도 분명히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포트에서 들어갈 당시에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이 좀 시도가 되겠죠. 그 밴드 안에 들어가면 편입이 되는데요. 바로 이날 양봉 이후에 3일 동안 연거푸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5%의 지금 손실 매도 처리가 좀 될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이블 CNC 그리고 제가 오늘 공략주에 에이블 CNC를 교체할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같은 업종이다라고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느낌 아닐까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요. 에이블 CNC 현재 조정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에이블 CNC가 가장 제 포트가 느릴진 몰라도 안전하게 구성해가는 성격을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나홀로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은 다 강하게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시장과 좀 동떨어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에이블 CNC는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잠시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해볼 내용 중에 하나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잘 들으세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에이블 CNC의 에이블 CNC를요, 저희가 월요일 종가에서 손절 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블 CNC에 투자했던 자금과 손절 쳤던 자금이 이제 일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로. 그 종목을 공략주로 고스란히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교체하는 이유가 수급적인 특징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겠고요. 만약 난 그래도 에이블 CNC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주쌤 이라고 하신다라면요, 자, 손절가 26,200원만 반드시 지켜주시면 돼요. 아셨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무리 매력은 있지만요, 지켜야 될 선을 이탈한다는 건 추가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때리는 매도들 부분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J와 대상, CJ 제일대상 같은 음식료군에서 두 종목을 포트에서 제외했고요. 지주사는 가려면 아직 갈 거리 좀 멀어서 CJ도 제외되었습니다. 에이블 CNC 아쉽지만 제가 공략주에서 같은 업종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다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셈 하면 신호등, 차트가 신호등 모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녹색 등에 매수를 들어가고 빨간 등에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 파생, 선물 매매도 같은 관점이다. 옵션도 같은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와 함께 한 주간의 흐름, 시황을 또 읽어보고 그 속에서 다음 주 시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채널 고정을 하셔야 되는 게요, 12월 동시 만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2014년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건요, 분명하게 이것이 이제 배당락 부분에 대해서 가지 못했던 장세가 금요일 날까지 상승으로 갔었죠. 그리고 폐장일인 30일 날 그 반등치도 다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쉬고 새해를 맞이하고 소원을 빌고 나서 시장에 들어오니까 아쉽게도 이틀 연속 목요일과 금요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위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시장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뭐 환율 시장,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자, 다 제껴두고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가져가야 될 건 머릿속에 빡빡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실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반드시 뭐가 우선이더라? 수급이더라는 겁니다. 요번 새해를 맞이해서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거는요, 파생상품 시장, 즉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을,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에 따른 청산 싸움이 났습니다. 이게 좀 주식만 하시는 분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또한 가장 발목을 하나 더 잡았던 건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 즉 실적 쇼크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같이 내려왔는데요. 자, 먼저 수급 먼저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지난 12월 동시 만기 이후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12월 13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들이 상당히 현물에서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매도가 많이 출회됐죠. 그런데 기관을 한번 보니까요. 기관은 꾸준한 매수세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매수를 했죠. 만기 이후에. 그리고 나선 어땠습니까? 어제와 오늘 조금 매도가 많이 출회되었는데 대략 금액으로 3천억 정도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코스닥 힘드시지만 견디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자, 개인들 포지션 보겠습니다. 동시만기 이후에 12월 이후에 흐름 봅니다. 개인들 열심히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번 볼까요? 열심히 아주 더더욱 더 많이 매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관계 어떻게 했나 볼까요?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다가 코스닥 쪽에 조금씩 순차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줄여가다가 종목들을 팔지 않고 있다가 그나마 소폭 매수 쪽으로 오늘까지 들어온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읽어봤고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주식만 투자를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이 다른 유기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유기체입니다. 저는 주쌤은 항상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죠. 강연회장에서도 이 말씀 드리는데요. 전 세계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캐나다 시장, 호주 시장, 상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모두 다 하나의 시장일 뿐이다. 자금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시장을 잘 읽어봐야 시장의 종목군들과 주도 섹터들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파생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개인들의 포지션이 조금은 중요하진 않아요. 열심히 매도를 했었고 축소를 했다가 최근에 매수 쪽으로 많이 줄였는데요. 외국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빨갛게요. 열심히 동시만기 이후에 엄청난 선물 매수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제 오늘이죠. 1월 2일, 1월 3일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확 줄였습니다. 무려 계약수를 2만 1000계약이나 매수했던 부분을 줄여 나왔고요. 그 다음 기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관 쪽을 쭉 보니까요. 계속 시장을 하락 쪽으로 매도를 좀 선물을 많이 했구나. 쭉 점점 더 하죠. 더 했는데 자, 더 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와, 18,000계약까지 매도를 했던 규모를 오늘 종가상 2,898계약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잘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요. 우리가 지났죠. 2013년도 12월 동시만기에서 기준으로 오늘까지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다 정리 한번 해봐요. 코스피는요, 우리가 코스피를 딱 보니까요, 기관이 열심히 매수를 해 주었고, 외국인은 그저 많은 규모의 관망세에 좀 일관하다가 최근에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거 빼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은 어떻게 했었죠? 바로 우리가 기관은 반대로 열심히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갔나요, 여러분? 안 빠져나갔죠? 그 관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을 하나를 좀 보니까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열심히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매수를 했다는 건 뭐죠? 시장을 상승 쪽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기관은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는 바로 매도로만 했습니다. 시장을 하락 쪽으로만 베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자, 요것이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끝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새해 1월 2일 시작과 동시에 이날 선물시장 고점, 저는 이제 선물시장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요거 뭐냐면 266점 만약 3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고점이 65 정도 찍었는데요. 곱하기 7.6에서 8포인트를 곱하면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종합지수. 아시겠죠? 네. 전에 했다네요. 네. 그러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계산을 이렇게 안 하고 선물 시장의 지수값으로 그냥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가 주센 방송 보시다가 그럼 계산기 딱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 요게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매매의 팁, 고평가와 저평가를 잡아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관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관 쪽에서 외국인과 관망을 했던 기관의 매수세가요. 1월 2일 시점으로 1월 2일과 1월 3일 오늘까지였죠. 매도를 많이 때렸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핑계의 환율,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예상 가이던스 좀 들으셨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인데요. 오늘 또 갑자기 그 전자신문인가 이쪽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된 저쪽 스마트 기기겠죠 거의. 이것 자체가 너무 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마저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마저도.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죠. 바로 1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요게 조금 발목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세게 드리냐면 아무리 안 나와도 9조 6, 7천억 정도가 예상 가이던스였는데요. 어제요. 이것이 8조 후반대까지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이 열심히 삼성전자 쪽으로 때렸고 거기에 이제 제가 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 압박이 좀 나와서 시장이 같이 풀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가 아직 계속 진행이다. 제가 요거 무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연기금과 외국인 특히나 메릴린치 창구가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실적이 가미되고 있는 거 실적은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같이 동반해서 급락 나온 종목군들 반드시 가지고 힘들지만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리진 않고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선물 쪽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지금 화면을 일단 화면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 시장 쪽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난 만기 이후의 시장의 모습인데요. 검은색이 지수입니다. 지수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빨간색으로 열심히 매수를 해서 들고 올라왔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소한 매수를 했던 금액대가 보면 260에서부터 위쪽까지 땡겨서 매수한 거 265대까지 사가지고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융투자 창구가 뭐랬는지 보세요. 열심히 제가 매도를 때리기 시작. 시장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융투자. 왜? 여기서부터 지금 얘네들 단가만 일단 파악해요. 얘들이 지금 매도를 치기 시작했던 규모들이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가 262대 후반에서 3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보셨을 텐데요. 반대인데 제가 여기서 딱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왜 이렇게 연초부터 시장을 때리느냐? 파생시장과 연결이 있어서 그래요. 선물시장에서요.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싸움이 붙었는데 자, 금융투자 싸움이 붙었는데요. 외국인은 열심히 12월 13일부터 매수로 계속 사갖고 올라왔다 그랬죠. 언제까지요? 폐장일 당일까지도요. 그래서 폐장을 앞으로 뜨다가 뚱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1월 2일 날 역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뭐 했다고요? 외국인들 선물에서 매수로 스타트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융투자는 열심히 12월 13일부터 해서 주구장창 하락 쪽으로만 베팅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3조대, 2조대까지 나갑니다. 파생 쪽으로만 쏠릴까봐 제가 좀 조심하는데 이건 미결제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 1월 2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여전히 1200억 정도 매수를 잡고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을 조금 더 땡기려고 제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뭘 했느냐. 시장에다가 자신들이 매도를 너무 끌고 있었죠. 여유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거짓부렁을 이렇게 밀어버렸다. 금융투자가 했다라고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보기를 보면. 그 방식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기름을 같이 부어줬나? 바로 외국인이 같이 부어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삼, 성, 전, 자 때문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틀 동안의 수급이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던 부분을 손절을 하면서 시장을 밑으로 같이 밀어준 거고, 그러니까 매도가 새롭게 잡혀서 공포를 만들어서 시장이 폭락으로 조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가 만약에 종목을 사고 있었던 그 종목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포트를 비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외국인들 손절을 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정말 손절을 많이 쳐서 이번 옵션 만기가 되게 중요해요. 양쪽이요 다 열려 있어요. 포인트가 똑같은 등배로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잡아드리겠고요. 그거 금융투자 창구는요, 이 진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이건 다 여러분들과 제 자산입니다. 우리가 돈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걸로 운용을 하는 건데 시장 하락 쪽으로 했죠. 이 이유 뭐라고 했어요? 배당락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시켜서 위로 당겨놨으니 자신들은 알잖아요. 끝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빼야죠. 포트에서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밑으로 베팅을 했겠죠. 당연히. 왜? 거래대금 거래량 안 되고 자기네들이 뺄 건데 당연히 밑으로 베팅해 놓으면 수익 나겠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구장창 이번에 승자는 누구였다? 금융투자가 수익 위너예요. 위너. 예? 그래 놓고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시장이 상당히 교란되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금융투자는 위너가 됐고 투신도 거기에서 동반해서 위너가 됐는데 승리자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외국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주식이 중요합니다. 주식이.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저는 현대기아차 답 없다라고 했죠. 시가총액 상위권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어제 같이 동반해서 부러뜨려 보니까 같이 부러지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요, 개별 성향 나왔어요. 누구 하나만 안 나왔죠? 얘요. 왜 안 나왔죠? 제가 선물항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시장에요, 종목은요, 결론 딱 하나만 내드리면요, 오늘의 이 강의의 핵심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조건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자, 물숫자 아닙니다. 수. 굽입니다. 선도주체. 그리고 누가 우선순위인지 그거를 알면, 수급만 알면 여러분들과 저는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물들을 같이 밀어버릴 때 뭘 했냐면 외국인도 기관도 자신들의 파생시장을 무거운 짐, 어깨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힘이 드니까 그것을 가볍게 이렇게 툴툴 턴 거예요. 짐을 툴툴 터니까 이제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파생시장에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려놓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급락의 영향이고, 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바닥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봤을 때 제 포트를 봐도 나오죠? 우리가 꼭 우선이 해야 되는 건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수급을 하나만 엮어서 가볼게요. 수급이 들어오려면 뭐를 확인해야 되겠죠? 기업의 가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어디서 확인이 될까요? 꿈이라는 것으로 가져가겠죠. 꿈이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이제 뭘 가지고 갑니까? 아하! 얘가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바탕이 되고, 이거 실적으로 꿈이 실현되고 그것이 가치로 평가로 좋아지면서 결국 수급이 땡겨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잘 쉽게 잊어버렸던 이 수급이라는 거, 주체가 누군지,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시장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홀딩을 보유하고 빠져나와야 될지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의 꼬임에 의해서 발생이 된 단기적인 급락이고, 요것은 이벤트를 앞두고 옵션 만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 거래일수가 짧다 보니까 좀 급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결론 여기서 바로 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코스피 시장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입니다. 왜냐면 기관은요, 지금 이쪽을 살 여력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왜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실적 쇼크래요. 근데 아직 카더라예요, 카더라. 언제 딱 확인하세요? 제가 봤을 때요, 확률상요, 1월 7일날 아마 8시 30분쯤에 장 개시 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을요. 요때 요거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 하겠죠. 급락 나왔죠. 선반영입니다. 반등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낙폭과대였다라고 해서 반등 기술치를 가져와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외국인들 쪽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한머니들이 들어와서 매도를 친 거니까.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내 종목의 외국인들이 따라오고 있다. 또는 주쌤처럼 주도, 선도 주체의 수급의 특징을 잡아놓으니까 그 수급을 따라만 다녀도 포트가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외국인 말고 기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플러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1월 옵션 만기가 지나고 한 중순쯤부터 봐야 된다. 그때 볼 때 기관 쪽 플레이가 특히나 누구로 잡힐 때, 연기금으로 잡히는 쪽을 잘 봐라 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라고 했죠? 자금이 집행됐다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잡아야 돼요.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급하게 시장을 뺐어요. 이번 주까지는 상승이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선물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는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은요, 이제 텅텅 비었어요. 누적 포지션들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위적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과 내려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텅텅텅 가벼워진가. 바구니가 지금 가벼워졌다라고 했죠. 텅텅 비었다고 했죠. 그럼 뭐 할까요? 이제 다시 채우겠죠. 김도영이도 집어넣고 신호등도 집어넣고 제일모직도 집어넣고 삼성전자 집어넣고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수를 집어넣을지 매도를 집어넣을지 자신들이 선택을 하겠죠. 텅텅 비어서 거의 제로선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그렇게 시장이 찌글찌글 행보를 했던 겁니다. 종목군들도 꼬리를 다는 척 많은 척 하고 말았던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 시장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도 결국 외국인 또 뜨네요. 외국인이 매수를 다시 공격 앞으로 붙이면요, 시장은 이제 단기적인 진바닥보단 가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는 준비, 기술적 반등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옵션 만기 쪽에 하나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옵션 만기 쪽을 쉽게 관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나하고는 해당 없어. 저거는 대박이나 쪽박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옵션 만기 날요, 시장이 순간적으로 부러지면 우린 뭐 할까요? 갖고 있는 현금에서 빨리 주식 사야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만약 시장이 옵션 만기 때 강하게 급등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지수 영향이 높은 애들로 매도 이익 실현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아직 분석이 완벽하게도 안 끝났는데요. 내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강연회를 할 때 언급드릴 수 있으면 1차 만기 결제 지수를 좀 언급을 드릴까 해요. 현재 기준에서 지금 형성이 된,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66.30. 그리고 지금 현재 형성이 된 255.50.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 밴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이 254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밴드가 지금 형성이 돼서 딱 요 중간에다 기로점에 놨어요. 매도를 잡고 포지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일단 요 결론은 내릴게요.
주식하시는 분들, 파생하시는 분들 모두 다 당분간은 조금 긴장을 하자. 왜냐하면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웃기죠? 딱 하나만, 사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결제가 청산이 되면서 축소,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돈 넣어놨으니 내 거 빼줘. 내 거 가져갈래. 나 줘. 이렇게 하면요. 시장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제 오늘 뭐 했습니까? 나 줘. 내 거야. 빨리 줘. 나 청산하고 내 돈 챙겨갈래. 라고 했는데 시장은 어떤 거예요? 난리를 쳤죠. 밑으로 푹 밀렸죠. 그것이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포지션을 바꾸는 상태일 뿐이지 여러분들께 완전히 위축을 시켜드리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변동이 이렇게 클 겁니다. 변동이 클 거고요. 방향은 없다. 비추세 구간이다. 그러면 뭐다? 대응으로만 살 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단 종목은요. 코스닥. 짧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적이 관련된 IT 부품 중에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세코닉스, 뭐 이라이콤, 네, 또는 한솔테크닉스 등과 같이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IT 부품 쪽은요. 들고 계시는데 힘드셔도 들고 가시고요. 실적이 이제 다 결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눌린 부분에 들어오면 재매수 관점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특히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 즉 코스닥은요. 조금 힘드시면 중순까지만 제 말 믿고 주센 말 믿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본인의 종목이 수급 주체가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과 기관 쪽이 살아있다면 아시겠죠? 그들이 매도 때리고 있다면 빠져나와야겠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코스피 시장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서 다음 주 그리고 우리가 동시 만기 이후에 수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또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을 좀 보니까요. 문자 상담으로 웨이브 일렉트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웨이브 일렉트로 저희가 8296님께서 주셨는데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언급을 좀 주시면. 자, 웨이브 일렉트로 하면요. 우리가 원초적인 기본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사를 갔어요. 핸드폰이 제가 뭐 S사, L사, 뭐 K사 다 갔어요. 그런데 잘 안 들려요. 내 것만 수신이 안 돼. 내 집에서만 내 전화기가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뭐 부탁하죠? 증폭기를 부탁을 하죠. 그걸 가장 많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을 잘 가다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설비 쪽에 대한 위축이 좀 돼서 그런 관점인데요. 자, 웨이블루테로 비중이 50%고 매수가가 12,000원이세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적으로는 급락 이후에 요게 영향력이 요 지금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신호등이 요렇게 떨어질 때요. 요거요, 사실 내용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세게 드릴까봐 말을 좀 못 해드리겠고요. 근데 매수를 12,000원에 하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비중 요 정도 보셨거든요.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잘 보세요.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왔고 견고하게 바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블레토리가 급락이 나왔을 때 사유가 회사의 가치와 실적 때문에 부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급의 꼬임도 분명히 있었고요. 뭔가의 루머에 휩싸인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자, 향후 전망 저는 웨이브 일렉트로 상당히 가능성,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단 신호등의 모양상으로 내려오던 고점 부분에 지금까지 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8,000을 일단 몸통으로 통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일단 절반 정도의 비중만 이익 실현하고 나서 2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목표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 좀 양호하고요. 수급도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웨이브 일렉트로 업황 2014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아차 한번 봐주세요, 기아차. 아, 기아차요? 네. 기아차 그럼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가 63,000원. 63,000원이시고요. 비중은요? 이식은 한 20% 됩니다. 20% 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가 가장 중요하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잘 대응해 주세요. 네. 자, 기아차, 우리 시청자분께서요. 저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를 얘기하시면 제가 예전에 일상적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63,000원에 비중 20%를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먼저 수급적인 특징 한번 볼게요, 기아차.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가 보세요.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급락을 많이 했죠, 시장 따라. 그런데 누구만 열심히 삽니까?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어떻게 씁니까? 기관계 무슨 기아차 지금 부도 나나요? 하루 만에 100만 주나 때리고 있습니다. 왜 때릴까요?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차와 완성 싸움에서 시장 점유율 해서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왜 뒷북 때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들이 때리고 있는 이유는 뭐다? 종목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완성차가 답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과 품질에선 승리를 했으나 원초적인 품질이 엔진과 미션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기아차는요. 일단 시장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가 52,000원 훼손하게 되면요. 저는 전량 손절 처리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완성차는요. 저는 단기간에 없어요. 시장이 폭등을 가지 않는 한 2030포인트를 확 뛰어넘어서 같이 기아차나 현대차를 가지고 자동차 그룹을 끌고 가지 않는 한 이 자동차 완성차는요. 저는 수급상으로는 지금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송구스럽지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좀 교체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매수가는 26,500원이고요. 네. 포지션은 30%입니다. 비중은 30%이고요. 네. 그러시면 LG 디스플레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것인가요? 네, 이게, 갈 것 같으면서도 영 안 가가지고요. 그쵸.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업종 부분과 함께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모든 우리 투자자분들 하면 한 번쯤은 내가 매수를 해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강점이 있고요. 또한 아이폰 5S 쪽으로서 레티나 타입 쪽으로 디스플레이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UHD 등과 같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개화되고 있고 산업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뜩칼뜩 안 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특징이 뭐였죠? 수급을 반드시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볼게요. 근데요, 수급이 나쁘진 않거든요. 잘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계도, 자, 잠깐 내려볼게요. 기관계 꾸준한 매수를 했죠. 누군가 매수를 했나 보겠습니다. 자, 투신이 좀 했고요. 기타금융이 했고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격적으로 동사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자체가요. 디스플레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분명히 바닥권에 너무 저평가 국면, 청산 가치보다 좋다라는 의견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분명히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쪽 패널과 이 LG 쪽의 디스플레이 패널은요. 판이하게 기술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서로 간에 계속 특허 전쟁을 싸우는 이유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씩은 바꿔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저는 2014년도 과연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냐는 물음표를 저에게 던지신다면 저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6,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자리 아니면 또는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까지 믿고 가져가셨던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제 바로 이게 맞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신호등의 모양만 차트로 봐도요.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자체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청자분. 자, 25,200원을요. 빨리 안착만 하면 원하시는 목표가 정도까지 28,000원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빨리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들어와서 공격 수급하면 누구죠?
투신이 있어야겠죠. 투신의 공격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25,200원만 뚫어주면 조금 더 끌고 목표가를 상향해서 가져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이겠고요. 단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까지 놓고 보면요. 23,05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끌고 가시는데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비중 적절했었다라는 관점이라면 바닥권이다라는 관점이라면 충분히 매수 홀딩하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입니다. 시청자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00%입니다. 네, 매수가는요? 19만 3천 원이요. 19만 3천 원이시고요. 예,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고요. 그러면 예. 시청자님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올라올 때 왜 안 파셨나요? 1년 동안 들고 계셔 힘드셨을 텐데. 다른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시청자님 제가 조금 간략하게 업황하고 삼성엑스가 최근에 가지 못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요. 최근에 이 삼성 SDI 테슬라 관련돼 갖고 2차 전지 쪽으로 최대 수혜로 왔죠. LG화학은 바보로 만들었고요. 삼성 SDI는 천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잘 가다가 뚱 하고 맞고 떨어졌는데 자, 특징 여기서 또 나오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딱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간다. 전기차 간다. 쭉 했습니다. 전기차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 안 됐습니다. 2차 전지요 아직 시기 상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용량은. 자, 그런데요. 수급장 보니까요. 개인들 열심히 매수했습니다. 싸져 있죠. 지금 15만 원대니까요. 외국인들 기관계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열심히 사인 내고 사라고 해놓고 열심히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나 볼까요? 하필이면 금융투자와 투신의 매도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가로 매도를 좀 빠르게 때렸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없는 종목군들은 쉽사리 밑으로 퉁퉁퉁퉁 떨어져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따라 들어오다가 조금 수급이 꼬임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1년을 들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삼성 SDI는요,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체질 변경이 제일모직과 마찬가지로 변경 사유는 분명히 발생이 됐는데요.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가려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을 좀 끌고 계셨다고 하니까요. 자, 19만 3천 원의 비중 100%. 자, 망하는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또한 2014년도 실적이 2분기부터 조금 상승 가능성,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자,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나셨습니다. 사실은 16만 4천 원대 안착이 나오거나 이탈 나왔을 때 손절을 치셨어야 되는데요. 들고 가보겠습니다. 들고 가보고 저도 삼성 SDI 유심하게 좀 보다가요. 중요한 자리가 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줄셈이 삼성 SDI 다시 한번 그때 변화된 거 가져가고요. 결론 삼성 SDI는요. 2014년도 디스플레이 업황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삼성 지배구조 상황에서 상한가 쪽으로 갈 수 있는 M&A의 적대 중간 지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보자라고 힘들지만 가져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에이블 CNC 교체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바로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자, 수급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수급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들 열심히 팔았습니다. 기관계 열심히 매수를 했죠. 최근에 기관, 우리가 중소형주 잘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매수했고요. 사모펀드 꾸준했고요. 국가했고요. 기타 법인 했습니다. 보험도 매수했고요. 투신 소폭 매도이지만 다 잡아먹고 있다는 관점이죠. 차트 한번 볼게요. 신호등 모양. 와우. 이렇게 바닥에서 주세 10,000원 밑에서 이렇게 올라 단기 40% 급등 갔는데 또 갈 수 있을까요? 그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국콜마가 어땠는지. 한국콜마는 가다가 지금 조정인데 한국콜마홀딩스는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가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반등을 충분히 더더욱 더 갈 수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춘절과 관련된 중국 쪽 관련 또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요.
자, 매수가는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눌림만 가져갈게요. 13,400원, 요 정도 눌림이 나오면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단기 목표가 15,2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11,800원, 여기거든요. 여기 딱 여기인데요. 우리 빨간 등에 이탈 나올 경우에 종가상 11,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매도 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대박 플러스 금요일을 지켰고 금요일날 방송을 하러 왔던 저 주생 김도영이었습니다. 늘 주식 승천과 함께 대박 플러스 시즌2 사랑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